한약방 아들. 내 아버지가 팔던 쑥탕 먹고 우리 삼촌 병이 더 심해졌대. 과학도 모르는 집안이 무슨 약을 판다고 그래. 서지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세종중학교 2학년 창가 자리, 저는 그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들을 꾹 참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한의학 연구에 바치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현대의학만 중시하던 그 시절, 한약방 아들이란 꼬리표는 마치 저를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았죠. 아버지, 오늘도 학교에서 서지원이 입을 열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아버지는 약재를 다듬으시다 고개를 드셨어요. 햇빛에 그을린 주름진 손, 그 손끝에서 한약 향이 났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학교를 다녔지만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중학교 3학년 그날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학급 문집을 만드는 날이었어요. 나의 꿈은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접목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제 글을 읽던 서지원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윤민수 꿈이 고작 한약방이래. 무슨 현대의학이랑 접목? 웃기지 마. 너 같은 애가 무슨 의학을? 그냥 약초나 팔아.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물을 3개 틀어놓고 흐느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아무도 제 울음을 듣지 못하게 했어요. 그날 밤 베개가 흠뻑 젖도록 울면서 결심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서지원에게 보여주겠다고.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로 진학했어요. 서지원과 떨어지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대학에서 약학을 전공하고 해외 유학을 결심했어요. 미국에서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접목한 연구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수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귀국했을 때 이미 아버지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28살 그렇게 아버지의 한약방을 물려받았습니다. 빛바랜 한약방 간판을 바라보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약속할게요. 아버지의 꿈을 이어갈게요. 한약방을 지키면서도 연구는 계속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실험실에서 한약재의 성분을 분석하고 현대의학적 효능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몇 번이나 실패했는지 모릅니다. 주변에서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약이나 팔아라고 했지만 굴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30살 첫 의료기기 특허를 얻었어요. 한약재 성분을 활용한 세포 재생 기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서 불꽃이 일었어요. 드디어 해냈다. 첫 한방병원을 열었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한방병원? 사업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담당자의 말이 가시처럼 박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저축을 털어 작은 병원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날마다 빈 대기실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거웠어요. 그러다 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포기한 난치병 환자였어요. 선생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한 달의 치료 끝에 그 환자가 걸어서 나갔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소문이 퍼졌고 환자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40대에 의료기기 제조회사를 세웠습니다. 50대에는 제약회사까지. 어느새 K메디컬 그룹은 전국에
40개의 한방병원 체인을 가진 거대 기업이 되었어요. 자산 규모 300억, 해외에도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매일 아침 종로 시장 한쪽의 윤가 한약방을 지켰어요. 낡은 한복을 입고 약재를 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딸 하은이 가끔 들러 타박합니다. 아버지, 또 그 낡은 한복이세요? 이제 그룹 회장님인데. 저는 그저 미소만 짓습니다. 왜 이 한약방을 지키는지, 왜 이 낡은 한복을 입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건 제 마음 깊은 곳의 약속이니까요. 아버지께 드린 약속,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한 약속. 화려한 오피스 빌딩 대신 이 작은 한약방에서 저는 매일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야, 민수야.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성공이란 건물이나 돈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어느 날 우편함에 금색 테두리에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윤민수님을 50년 만에 세종중학교 동창회에 초대합니다. 봉투 하단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서지원, 동창회장.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전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이제 만날 시간인가 보구나. 동창회 초대장을 받은 날 밤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중학교 시절 사진들을 넘기다가 서지원의 얼굴이 보였어요. 의외로 그의 표정이 어둡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신만만해 보였던 그 아이가 실은 마음속에 무언가를 품고 있었던 걸까요? 호기심이 생겨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몇 번 클릭하자 20년 전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지역 유지 서강현 대규모 부동산 비리 혐의로 구속. 화면을 보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지원의 아버지였어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기사를 더 읽을수록 마음이 묘하게 쓰라렸어요. 서지원의 가문은 한순간에 몰락했습니다. 고급 주택은 경매로 넘어갔고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죠.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중학교 시절 서지원의 오만함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행동 뒤에는 불안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가정의 모래성을 견디기 위해 남들에게 더 강하게 보이려 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오랜 친구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서지원과 계속 연락을 유지해온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어요. 서지원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 정호의 한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대. 아들 준호를 너무 몰아붙이는 바람에 집안 분위기가 심각하다더라. 목이 메어왔습니다. 서지원은 자신의 무너진 꿈을 아들에게 투영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어떤 아이야?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대기업 연구원이지만 인간관계가 엉망이래. 아버지처럼 오만하고 동료들을 무시한대. 지난 회식에선 후배를 심하게 몰아붙여서 거의 폭력 직전까지 갔다더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처는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일까요? 서지원의 과시적 행동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동창회 하루 전 우연히 지역 커피숍에서 서지원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못했어요. 창가에 홀로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준호야, 넌 왜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투자했는데.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한때 빛났던 눈동자는 이제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서지원은 갑자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에 무언가가 콱 하고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다가가려는 순간 그가 벌떡 일어나 서둘러 매장을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동창회 당일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서준호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직원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손님을 대하면 어떡해요? 당장 매니저 불러오세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중학교 시절 서지원을 보는 듯 했어요. 어떤 상처가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는 걸까요? 준호는 저를 발견하고 당황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아까 많이 보셨나요?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친구분이시죠? 혹시 걱정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 말에 준호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방어적인 표정이 사라지자 어딘가 외롭고 지친 청년의 모습이 보였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서지원과 준호, 그들의 겉모습 뒤에는 얼마나 큰 상처와 불안이 숨겨져 있을까요? 동창회가 시작되기 전 잠시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한약방 할아버지의 소박한 모습 뒤에 숨겨진 저의 성공과 서지원, 가족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들의 상처.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동창회장 입구에 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 50년 만에 서지원을 다시 만납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달라졌어요. 복수나 우월감이 아닌 이해와 공감으로 그를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서지원이 밝게 웃으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불안과 외로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윤민수 왔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순간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 경멸스러운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경멸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아마도 두려움 그리고 부러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동창회에서 나온 저는 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은이는 늘 제 마음을 읽는 것 같았어요. 첫 마디부터 알아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은이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보물이에요. 어릴 때부터 호기심 많은 아이였죠. 한약방에 앉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약재 이름을 하나하나 외웠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그냥 오랜 친구를 만나서 그래. 하은이가 의대에 진학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의학을 공부하길 바랐거든요. 하지만 하은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전통을 현대의학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두세 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게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는 이미 저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의대 시절 하은이는 한의학에 대한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교수님들은 그녀의 연구 주제를 비웃었어요. 유나은 학생,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의학에 시간 낭비하지 말게. 그날 밤 하은이가 흐느끼며 전화했을 때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딸은 다시 일어섰어요.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세종대학교 의대 교수가 된 날 하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수많은 밤샘과 눈물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한의학의 과학적 가치를 증명할게요. 자랑스러움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은이가 서준호를 처음 만난 건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서였어요. 어느 날 연구실 회의 후 하은이가 평소와 달리 침울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믿기 힘들 정도로 닮은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 하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서지원이라는 이름. 중학교 때 아버지를 괴롭혔다고 하셨죠? 그분의 아들이에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이었어요. 그 연구원이 아버지를 닮았어요. 똑같은 오만함, 똑같은 말투. 처음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하은이의 눈에 담긴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분노, 혼란, 그리고 묘한 책임감까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공정하게 대할 거예요. 하지만 지켜볼 거예요. 그가 정말 변할 수 있는지. 그날 이후 하은이는 준호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연구실 이야기를 하면서 준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이가 연구실 서류를 정리하다 문득 말했어요. 아버지, 서준호가 K메디컬에 실시간 세포 재생 기술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 특허가 아버지 것인 줄은 모르는 것 같아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재밌겠구나. 하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버지, 비밀을 지켜주세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딸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를 믿었어요. 동창회 초대장이 왔을 때 하은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크게 변했어요. 아버지, 가실 거예요? 망설였습니다. 50년 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가야 할 것 같아.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테니까. 하은이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창회 하루 전날 하은이가 연구실에서 늦게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저도 동창회에 갈게요. 놀라서 물었어요. 왜? 하은이가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가 왔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을 시간이에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은아, 설마. 계획이 있는 거니? 하은이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50년 동안 간직한 상처, 이제는 치유할 때가 되었어요.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불안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로요. 그런데 어떻게 서준호와 연결된 건지 알았니? 하은이는 컴퓨터를 열어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세종대학교 의대와 K메디컬 그룹 사이의 비밀 협력 연구 계약서였습니다. 제가 이 연구 책임자예요. 서준호는 SJ바이오에서 파견된 연구원이고요. 화면을 넘기자 SJ바이오와 관련된 문서가 나왔습니다. 대표이사는 서지원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운명이었어요, 아버지. 하은이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서준호는 아버지의 기술을 복제하려고 해요. 하지만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건 바로 한의학의 본질이니까요.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분노, 슬픔, 아니면 연민? 하은아, 복수하려는 거니? 하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아니요. 치유해요, 아버지.
그들의 치유도 아버지의 치유도요. 그 순간 딸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은이는 이미 저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일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5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오고 있었어요. 준비됐어, 하은아. 이제 정말 준비가 됐어. 동창회장 입구에 서서 마지막으로 넥타이를 고쳤습니다. 평소에는 낡은 한복을 입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가장 좋은 양복을 골랐죠. 하지만 아버지가 물려주신 빛이 단추만은 양복깃에 달았습니다. 제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0년. 정말 긴 시간이었죠. 그 모든 시간 동안 제 가슴 한켠에는 서지원이라는 이름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어요. 할 수 있어.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서지원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치는 여러 감정들이 보였어요. 놀라움, 혼란, 그리고 경멸. 윤민수, 정말 왔구나. 서지원의 목소리는 크고 자신감 넘쳤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어깨가 더 꼿꼿이 펴진 모습이었죠. 오랜만이에요, 지원 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판단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직도 종로에서 한약방 하고 있다면서? 대단하네, 그렇게 오래. 그의 말에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테이블마다 성공담이 오갔습니다. 특히 서지원은 끊임없이 자신의 아들 자랑을 했죠. 우리 준호가 SJ바이오 연구부 부장이 됐어. 32에 말이야.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 어마어마해. 목에 무언가가 걸린 듯 답답했어요. 이런 자리가 왜 필요했을까 후회도 됐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하은의 모습은 당당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하은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서지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민수야, 이분은 누구니? 서지원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하은의 정장과 시계는 분명 고급 브랜드였으니까요. 내 딸이에요. 아, 딸이셨군요. 정말 반갑네요. 윤하은입니다. 아버지 친구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하은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서지원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들어섰어요. 그는 하은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윤, 교수님?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서지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준호야, 이분을 알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분이 저희가 공동 연구 중인 세종대학교 의대 하은 교수님이세요. 테이블 주변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서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은이 준호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서 연구원은 유능한 인재입니다. 다만 좀 더 팀워크에 신경 쓴다면 더 큰 성장이 있을 거예요.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서지원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시죠? 강 회장님과 약속 있으신 거 아닌가요? 하은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강 회장님? 설마 SM 메디컬 그룹의 강미영 회장을 말하는 건가요?
서지원이 급히 제 손을 잡았어요. 벌써가? 아직 이야기도 많이 못했는데. 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하은이 예약한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예약된 테이블에는 이미 서지원과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특히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갑자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를 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한약방 아저씨처럼 대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을 맞이했어요. 강 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하은이 회장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SM 메디컬 그룹의 강미영 회장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 CEO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윤민수 선생님이시군요. 드디어 뵙게 되었네요. 강미영 회장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서지원과 준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강미영 회장이 저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윤 선생님의 한의학 연구 성과는 저희 업계에서도 유명하니까요. 서지원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혹시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미영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윤 선생님은 K메디컬 그룹의 대표이시자 저희 SM 메디컬의 주요 협력 파트너십니다. 서지원과 준호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껴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전국의 40개의 한방병원 체인과 의료기기 제조업, 그리고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K메디컬 그룹이 제 회사죠. 서지원은 마치 혀를 삼킨 듯 말문이 막혔어요. 눈이 크게 떠진 채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한약방에서 미소 지었어요. 그곳이 제 뿌리니까요. 아버지께서 평생 한의학을 연구하며 저를 키우셨어요. 그 가게를 지키는 것은 제 삶의 의미이자 가치입니다. 서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널 너무 오해했어. 그리고 학창 시절에 했던 행동들. 다 사과하고 싶어? 가슴이 뭉클해졌지만 그의 다음 말에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이제 와서 이런 말하는 게 우습지만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지 않았을 텐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지원 씨, 제가 성공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그저 사람이기에 존중받아야 하는 거예요. 서지원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내 말이 맞아. 정말 미안해. 저는 서지원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50년 동안 품어온 분노와 상처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복수가 아닌 이해와 용서를 통한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한약방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약재를 다듬는 제 손끝에서 익숙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작은 한약방은 여전히 제 일상의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가슴속에 오래 품어왔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50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그 무게가 없어지니 숨 쉬는 것조차 달라졌습니다. 문득 서지원과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평생 못된 짓만 했구나. 서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실수하면서 살아가니까요. 서지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 너를 괴롭히면서 내 공허함을 채우려 했던 거야. 아버지가 범죄자가 되고 가문이 몰락했을 때 나를 지탱해 준 건 오직 오만한 뿐이었어. 그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의 내면에 이렇게 깊은 상처가 있었다니. 약재를 물에 씻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이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은이 제안한 윤민수 재단 설립을 시작했어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 연구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아버지, 이 재단이 다리가 되어줄 거예요. 두세 개를 연결하는 다리요. 하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세종대학교에서 획기적인 연구를 이끌고 있었어요. 한약재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놀랍게도 서지원이 재단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자원했어요. 처음에는 그의 진심을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가진 네트워크와 경험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민수야, 이건 내 속죄의 시작이기도 해. 서지원의 눈에서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그는 진심으로 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약방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울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뜻밖의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였어요. 안녕하세요, 윤 선생님.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서 와요, 준호 씨.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한약방을 둘러보았어요. 처음 와봐요. 생각보다 따뜻한 느낌이네요. 다정하게 웃어주었어요. 차 한잔 할래요? 우리는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찻잔 테두리를 긴장한 듯 두드렸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SJ바이오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어요. 왜요? 준호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저도 변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고, 진짜 제 길을 찾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윤 교수님, 아니, 하은 씨에게 부탁드렸어요. 재단에서 일하게 해달라고요. 제 지식과 경험이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묘한 감정이 차올랐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요? 한때 서지원이 괴롭혔던 한약방 아들의 딸 밑에서 서지원의 아들이 일하게 된다니.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하은이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녀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처음엔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스스로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더라고요. 그날 저녁 K메디컬 그룹 본사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대형 테이블 주위로 하은, 서지원, 준호, 그리고 SM메디컬의 강미영 회장까지 함께였어요. 윤 회장님, 재단 설립 계획안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강미영 회장이 서류를 밀어주었어요. 저희 그룹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하은이 말했어요.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의료 소외 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한방병원은 어떨까요?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결합한 종합치료를 제공하는 거죠.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항상 꿈꾸던 일이었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야.
서지원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내가 가진 인맥을 총동원해서 후원자들을 모을게.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개발 중인 휴대용 진단기기를 이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바로 검사 결과를 볼 수 있게요. 이 모든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때 서로 상처를 주고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늦은 밤 종로 한약방으로 돌아왔어요. 달빛이 어두운 한약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드디어 해냈어요. 아버지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슬픔, 후회와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K메디컬 그룹의 권한을 일부 위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젊고 유능한 임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기로 했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하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키워오신 회사인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이제는 내 삶에 다른 의미를 찾을 때가 됐어. 사실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결정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느낌이었죠. 앞으로는 재단 활동과 연구에 더 집중할 거야.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약방 의사로서 더 많은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권한 위임식이 끝난 후 서지원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민수야, 내가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알아?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용서야. 그리고 내 아들에게 준 두 번째 기회고. 준호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더라고. 아버지, 저는 진짜 행복하게 일하고 싶어요라고. 서지원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웃었어요. 이제야 내가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아. 한 달 후 찾아가는 한방병원 첫 출발식이 있었습니다. 특수 제작된 버스 세대가 전국의 의료 소외 지역을 순회할 준비를 마쳤어요. 버스 안에는 최신 의료 장비와 한약 조제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출발식에 모인 사람들 속에서 한 노인을 발견했어요. 제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지금은 90세가 넘으셨지만 여전히 총명한 눈빛이셨어요. 민수야, 자랑스럽다. 선생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가 문집에 썼던 그 꿈을 이뤘구나.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선생님은 그때 유일하게 제 꿈을 진지하게 들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이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 저녁 식사를 했어요. 하은,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6살 된 딸 수아까지 함께였습니다. 수아가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매일 한약방에 가요? 부자인데도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아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수아야, 할아버지에게 그 한약방은 보물 상자와 같아. 그곳에는 할아버지의 모든 추억과 꿈이 담겨 있거든. 아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어요. 보물요? 진짜 보물이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보물이 있지.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지혜, 환자들이 건네준 감사의 말, 그리고 많은 실패 속에서 배운 교훈들. 이 모든 게 할아버지의 보물이야.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보물을 모을 거예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은이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기 위해 펜을 들었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부자가 되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마음의 풍요를 얻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원망이 용서로 바뀌었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앞으로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여정이 될 것이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처럼 저도 제자리에서 작은 빛을 내며 살아갈 것입니다. 종로 한약방 할아버지로, 재단의 설립자로,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인간으로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약재를 다듬을 것입니다. 그 단순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이제는 그 행복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한번 가슴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야, 민수야. 이제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이나 성공,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한약방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 저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 동안의 여정이 이제야 완성된 느낌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꿔온 진정한 성공의 모습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중 가슴 찡한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내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